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양광 발전, 핵발전, 풍력 발전 요 세 가지 발전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식을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데, 요 태양전지는 저기 앞단에 나오는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전자가 뿅 하고 튀어나와서 전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게 태양전지다라는 거 정도만 요 단원에서는 아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발전은 요 태양전지판에 빛이 들어가서 전자가 튀어나와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다라는 거 요것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볼까요? 자, 장점은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태양은 무궁무진하게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고갈된 연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도 적게 들어요. 태양전지판 한번 설치하면 되니까. 자, 근데 단점은 대규모 발전 시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절과 일조량에 따라서 빛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시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절과 현상 등의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양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주택이 일단 있을 거고요. 요새는 이런 태양광을 이용한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들도 많고요. 충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버스 정장에 보면은 전광판 같은데 뭐 버스 몇 분 남았다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태양광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서 뒤에 태양 전지판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핵발전 보도록 할게요. 핵발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핵발전은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고,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자, 우라늄이 핵분열하는 과정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림 중요하니까 그림 잘 알아두시고요. 우라늄에 중성자가 가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우라늄이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우라늄이 분열해서 나온 애들이 바로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애예요. 바륨과 크립톤이 나오고 여기에서 중성자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우라늄에 중성자 1개가 가서 충돌을 하면 우라늄이 바륨과 크립톤으로 나뉘고 중성자가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원자로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라늄에 중성자가 가서 1개가 부딪히면 또 크립톤과 바륨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가 3개가 나오죠. 중성자 3개가 각각 우라늄에 가서 충돌을 하니까 여기서도 중성자 3개, 여기서도 중성자 3개가 나오니까 중성자 하나가 가서 때려서 3개가 만들어지고 이 3개가 다시 9개가 되죠. 그러니까 중성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라늄이 핵분열을 연속적으로 쭉쭉쭉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 그래서 요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자, N은 중성자입니다. 자, 중성자 1개가 우라늄과 충돌을 하면 바륨과 크립톤으로 되고 중성자 몇 개 만들어진다? 3개. 그래서 요거 화학 반응식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요 위에 숫자들, 아래 숫자들의 합이 같아야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영상 딱 정지하시고 요 윗줄, 아랫줄 더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양쪽 다 요쪽과 반응 전, 반응 후의 숫자가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핵 에너지 어떻게 전환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라늄 핵분열에 의한 핵 에너지로 인해서 열이 발생을 하고요. 이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핵 에너지, 우라늄 핵분열 통해서 핵발전은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만든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요 그림과 더불어 화학 반응식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자로 구조 한번 볼게요. 원자로라는 건 우라늄이라는 연료가 핵분열하는 장소를 원자로라고 합니다. 이 원자로에서의 연료는 뭐다? 그렇지, 우라늄.
우라늄인데 아까 위에서 우리 그림에서 보셨듯이 중성자가 하나가 충돌하면 3개가 튀어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 3개가 각각 하나씩 또 우라늄과 충돌하면 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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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연쇄 반응 시에 중성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은 원자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중성자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넣어줍니다. 원자로 안에. 자, 어떤 것들을 넣어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중성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라늄이 핵분열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충돌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핵분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중성자의 속도를 적당히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물과 흑연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감속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방금 말했듯이 연쇄 반응할 때 중성자들이 개수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연쇄 반응이 너무 과하게 많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성자의 숫자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넣어주는데 카드뮴이나 붕속 같은 애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개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분열 시에 열이 너무 과하게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열을 식혀주는 동시에 그 열을 열 교환기로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냉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에는 우라늄이라는 원료와 함께 감속제, 제어봉, 냉각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핵발전의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발전은 일단 화석연료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요. 왜냐면 중성자만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화석연료보다는 적은 양을 쓸 수도 있어요. 저렴한 연료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핵발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발전하고 나면 방사성 물질이 남죠.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그 위험은 일본에서의 사고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엄청난 방사성 물질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으로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핵발전 위에서 보셨던 요 그림과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 잘 알아두시고 감속제, 제어봉, 냉각수 같은 이런 부수적인 물질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풍력 발전은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발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서 그 날개 끝에 달려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자, 장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공해물질이 없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다른 에너지보다 바람만 불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으나 단점은 일단 설치하는 게 힘들고 설치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날개가 돌아가면서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 지역이 제한이 있고 바람의 새기는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 핵발전, 풍력 발전 세 가지 발전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핵발전일 테고 그 다음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전은 서로 장단점과 더불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발전 원리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